트릴로지 영화란 3부작으로 완결된 시리즈물을 뜻합니다. 트랜스포머나 007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는 시리즈물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시리즈물은 3부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리즈물을 제작하기에 가장 알맞은 작품 개수이기 때문인데 첫 번째 작품에서 기원을 다루면서 관객들의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두 번째 작품에서 절정을 이루며 마지막 세 번째 작품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전개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릴로지 영화의 베스트 순위를 선정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대단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주관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었고 투표로 순위를 선정하려 했습니다만 저의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3부작의 총 흥행 수익을 토대로 트릴로지 영화 베스트 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순위권에 선정됐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입니다. 97년에 개봉한 조엘 슈마허 감독의 배트맨과 로빈이 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악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배트맨 영화의 제작이 중단됩니다. 배트맨과 로빈 이후 8년이 지난 2005년에 워너브라더스는 배트맨 영화의 리부트를 선언하고 메멘토로 이름을 알리던 크리스토퍼 놀란을 감독으로 캐스팅합니다. 배트맨이라는 거대 프랜차이즈 영화의 리부트를 그때 당시만 해도 유망한 젊은 감독일 뿐이었던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맡겼다는 것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배트맨 비긴즈가 호평을 받으며 시리즈의 부활을 알리는 데 성공하였고 3년 뒤에 후속작이 개봉하는데 이 작품이 바로 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라 불리우는 다크나이트입니다. 히어로 영화는 다크나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허구가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극찬을 받은 작품이며 2008년에 개봉한 영화들 중 가장 많은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작품인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디까지나 비교 대상이 다크나이트였기 때문이지 시리즈를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흥행 수익을 기록하였고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는 총 2조 7천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합니다. 4위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출연한 시리즈이며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첫 번째 작품인 배트맨 비긴즈가 4천억 원가량의 아쉬운 흥행 수익을 기록한 데 비해 스파이더맨 1편은 시작부터 대박을 터뜨리면서 9천억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합니다.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또한 두 번째 작품에서 시리즈의 정점을 찍게 되는데 히어로 영화 역사에서 다크나이트에 이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스파이더맨 2편입니다.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 사이의 고뇌를 훌륭하게 표현해냈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액션 연출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영화를 통틀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는 아쉬운 퇴장을 하게 되는데 2편의 대성공으로 인해 3편이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개봉했지만 난잡한 스토리와 부족한 개연성 등의 이유로 혹평을 받게 됩니다. 3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사인 소니의 간섭이었는데 샘 레이미 감독은 3편의 메인 빌런으로 벌처를 등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소니가 흥행을 위해 베놈의 등장을 강요하면서 감독의 구상이 틀어졌고 결국 중구난방에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샘 레이미는 이 작품을 끝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하차하고 말죠. 지금도 짤방으로 생성되고 있는 이 장면이 샘 레이미가 소니에게 빅엿을 선사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장면이라는 소문이 있네요. 3위는 스타워즈 프리퀄 트릴로지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총 3개의 트릴로지가 존재합니다. 7, 80년대에 개봉한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와 99년부터 2005년까지 개봉한 프리퀄 트릴로지, 그리고 2015년부터 디즈니가 제작하고 있는 시퀄 트릴로지입니다. 오리지널 트릴로지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미국에서 신화이자 종교로 만든 위대한 트릴로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프리퀄, 시퀄 트릴로지와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지만 아무래도 7, 80년대의 고전 영화이다 보니
흥행 수익은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퀄 트릴로지의 첫 번째 작품인 보이지 않는 위험은 무려 16년 만에 개봉되는 스타워즈 시리즈였고, 시리즈 최고의 캐릭터인 다스베이더의 기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밤새도록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미국 경제에 손실이 발생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흥행에도 성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1조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하게 되는데, 형편없는 완성도로 인해 엄청난 혹평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몇 가지 나열하자면 과형된 CG와 부족한 개연성, 지루하고 구멍투성이인 스토리, 그리고 자자 빙크스를 대표적인 이유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2편인 클론의 습격 또한 1편에 비해 나아졌을 뿐 시리즈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고, 아나킨 역을 맡은 헤이든 크리스텐스는 최악의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프리퀄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인 시스의 복수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3연타 실패는 피하게 됐네요. 평가는 안 좋긴 하지만 스타워즈 시리즈인 만큼 프리퀄 트릴로지는 2조 8천억 원가량의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합니다. 2위는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입니다. 사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상이란 상은 모두 입술었으며 SF와 판타지 장르를 고의적으로 외면한다는 소리를 듣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3편인 왕의 기한을 최우수 작품상에 선정할 만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작품입니다. 대작 시리즈인 만큼 재밌는 비하인드도 많은데, 사실 피터 잭슨 감독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제작하기 전까진 B급 슬래셔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감독으로 피터 잭슨이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대작 블록버스터에 B급 영화 만드는 감독을 캐스팅한 거야? 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사실 피터 잭슨은 엄청난 톨키니스트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원작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영화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원작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작업에만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톨킨 소설의 사파를 담당했던 존 하우와 앨런 리를 섭외하기 위해 전 세계를 수소문했을 정도였죠. 3편의 영화를 한 번에 찍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덕분에 제작비를 절감하긴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10개월가량의 장기 촬영이 지속된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체력이 고갈되었고, 촬영 일정 계획이 어긋나면서 후반부에 급격하게 몰아서 촬영을 한 탓에 초반에 촬영한 1편에 비해 2편과 3편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1편인 반지원정대의 흥행 수익으로 2편 2개의 탑의 일부 장면을 재촬영하고 2개의 탑의 수익으로 3편 왕의 기한을 재촬영하는 재밌는 비하인드가 발생한 영화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호빗 트릴로지입니다.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이후 9년 만에 피터 잭슨이 다시 한번 톨킨의 소설을 영화하게 되는데,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만큼의 극찬을 받지는 못한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 자체가 책 한 권 정도의 많지 않은 분량이었고 마지막 대규모 전투를 제외하면 스케일이 크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만, 흥행을 위해 원작의 사건들을 보다 자극적으로 각색하여 스케일을 억지로 키우면서 원작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책 한 권 분량을 3편의 작품으로 나눴고 상영 시간 또한 2시간 30분에 달하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비교작이 반지의 제왕이기 때문에 피터 잭슨 감독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트릴로지 영화 중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대성공을 기록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